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HLB 투자자들이 3차가 통계적 유의미성, 미달성에도 불구하고 약을 믿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률에 대한 두 가지 관점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HLB 이거는 임상 결과인데요. 여기 서드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3차부터 4차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전에 비교한 것들은 사이남자 2차, 옵티버 3차, 론서프 3차였습니다. 그리고 HLB는 이전에 IR 인터뷰 내용 보면은 3차 데이터, 4차 데이터도 따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데이터를 보면은 빨간색으로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HLB가 문제가 됐던 거는 OS 통계적 유의미성입니다. 보면은 5.78로 더 오래 살았죠. 하지만은 이게 통계적 유의미성 달성을 못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위압 플러시보 군도 같이 오래 살아버렸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 앞에 사이람자 같은 경우에 3.8, 4.1, 3.6 그런데 리버세라님은 5.13입니다. 플라시보 군인데 아무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오래 살아버린 거죠. 그 이유는 제 바로 전 영상에서 다른 특정 국가에서 다른 약을 복용을 해서 아마도 이제 그거의 영향으로 같이 오래 살아버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리보세라니 복용군을 보면요. 사이람자 5.2, 옵디버 5.3, 롬사프 5.7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경쟁사 약보다 리보세라닙을 복용한 환자군이 훨씬 오래 살았죠. 뭐 훨씬이라기까지는 이것도 통계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만약에 이 5.78이 만약에 4가 나왔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탈락이겠죠. 왜냐면은 복용을 해도 효과가 없었다라는 의미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데이터가 오염되었다는 게 리버세라님은 좋아요. 잘 살아있는데 그 비교하는 위약군도 같이 오래 살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듯이 CR이 2명이가 나왔죠. 이전에는 사이람자 같은 경우 1명, 옵티버 0명, 론스프 0명.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험자 입장에서는 이 위약군분들 가만히 계셨으면 바라겠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최적 지지요법 그래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FDA도 이런 것들을 모르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은 이건 3차 데이터고 4차 데이터는 IR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OS랑 PFS 둘 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4차는 뭐 거의 그냥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3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살짝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 3차 이것도 PFS 보면은 2.83으로 다른 것들보다 높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통계에 대해서 좀 다뤄드리고 있는데요. 통계 확률을 대하는 기본적인 두 가지 큰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빈도주의자고요. 하나는 베이지안입니다. 이 빈도주의가 우리가 아무래도 좀 많이 익숙한 그런 걸 텐데요. 통계적 검정, 추정 이런 것들이 빈도주의에 속합니다. 로널드 피셔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베이지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런 빈도주의, 고전 통계학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그에 대한 해답도 주고 그래서 발전해왔는데 베이즈 있고 라플라스, 앨런 튜링, 존 투키 이런 사람들이 입니다. 뒤에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 건데 먼저 확률이란 게 무엇이냐 우리가 불확실성을 확률로 계량화해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통계학은 이 오차를 통제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아내고자 하는 특정한 모수를 추정하는 학문입니다. 빈도주의 접근 방법이랑 베이지안들의 접근 방법은 거의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무가설, 대립가설을 세우고 기무가설이 이제 연가설이거든요. 이거에 근거한 검증 통계량을 얻은 다음에 그 분포에 맞는 인계값과 비교하여 기무가설을 기각하느냐 마느냐 하는 거가 이전에 했던 거잖아요. 이게 다 빈도주의적 접근 방법입니다. 바로 전 영상은 카이지고 분포를 이용했죠. 그래서 말 그대로 현상의 빈도수에 대한 기술로 확률을 바라보고는 겁니다. 반면에 베이지안들은 확률을 어떻게 바라보냐 그 관찰자의 주관적인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정육면체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일단 총 경우의 수는 1, 2, 3, 4, 5, 6, 6개죠.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이라고도 부르고요.
주사위는 면적도 똑같고 뭐 각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페어하기 때문에 6만 번을 던지면 3이 나오는 그런 사건, 이벤트는 10,000번의 빈도로 발생할 것이다. 6분의 1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무가설을 일단 세웁니다. 참된 확률 값을 6분의 1로 놓고 실험을 통해서 검정 통계량 값을 구해봅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토대로 기무가설을 기약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 검정을 하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통계량이 높게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검정 결과 참된 확률 값이 6분의 1이라는 기무가설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꼬리 끝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 값은 6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지안들의 접근 방법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 배우던 그런 확률과 조금 개념이 달라서 되게 신기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눈에 나올 확률 당연히 0에서 1 사이의 실수값을 갔을 텐데 그 중에서 이게 3이 조금 더 많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6분의 1보다는 4분의 1 정도로 처음에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이죠. 4분의 1은 사전 확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6만 번을 던졌는데 만 21번 3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고요. 이 실험 결과가 실제 내 생각이랑 다르게 나왔죠. 그럼 내 믿음을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세운 확률이 4분의 1이었는데 이것을 새로운 확률로 수정을 합니다. 이걸 사후 확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베이지안들은 자신의 믿음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가면서 새로운 사후 확률 분포, 즉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빈도주의자 입장에서는 이 실험을 하는 게 결국에는 가설을 확인시켜주는 데이터에 불과하죠. 하지만 베이지안들은 이런 실험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 사후 확률을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빈도주의자들은 참된 확률값은 분포를 갖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존재는 하는데 우리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수로 보는 반면에 베이지안들은 참된 확률값은 분포를 가진다고, 그리고 즉 그 말은 참된 확률값이 이게 단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확률 변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보고 나면은 베이지안 관점은 너무 이상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뇌는 베이지안 관점적으로 해석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상적으로 사실은 많이 보이는 관점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의사들이 병력 기록을 근거하고 자기 데이터가 쌓이면서 뭐 증상에 대해서 가능성 높은 병을 가정하고 검사하고 이런 것들 업데이트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메일 스팸 메일 필터링하는 거, 이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쌓이면서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전 확률, 빈도주의는 한 사건의 확률은 빈도수라는 거죠. 동전을 던지면 10번 중에 5번은 안명이 나온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무엇이냐? 무한 번 시행을 해야 정확한 값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시행이 적을 경우에는 알기 힘들다. 그래서 항아리에서 검은 공, 흰 공이 있는데 하나를 꺼냈어요. 그래서 하얀 공이 나왔습니다. 그럼 확률은 100%라고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뭔가 좀 이상해 보이죠? 이렇게 그 시행을 별로 못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선 같은 경우 다음 대선은 역사상 딱 한 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이거의 확률을 알고 싶은 건데 이 빈도주의, 이 관점에서는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완벽히 똑같은 조건이 같은 독립적인 반복 시행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 꺼내고 다시 넣은 다음에 그 다시 꺼내는 것은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논리적, 이론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죠. 나중에 시행의 결과는 전 시행의 결과를 안 이후 조건부 결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독립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적이지 않아 보이는 양들을 계산할 수 있는 베이지안 확률, 논리적 확률, 개인적 확률, 주관주의, 인식론적 확률, 개인의 믿음, 의지를 확률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도 사전 확률은 존재를 하고요. 아무런 지식이 없는 경우에도 존재하는데 보통은 과거 증거들을 통해서 나온 확률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증거 D가 관찰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후 확률이 수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사전 확률 분포가 있고요. 이게 이쪽으로 observation Y가 관측이 되면서 posterior, 그러니까 사후 확률로 바뀝니다.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많은 경우인데 사실 이 사전 확률 분포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전 지식들을 통해서 구성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기호 보면은 바가 있고 Y가 있잖아요. 이것은 조건부 확률을 말하는데요. Y가 관찰됐을 때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후 확률 분포는 사전 확률 분포와 같은 분포를 따를 수 있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 이항 분포로 정의될 경우 이 사전 분포가
그렇게 사후 확률도 이항 분포로 따르게 되고, 사전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로 정의될 때도 사후 확률도 정규 분포로 따르게 된다라고. 딱 왜냐면 여기서 계산이 나오는 거죠. 여기는 프라이어, 우리 사전 확률이 있고요. 여기는 포스테리어, 사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비던스가 딱 들어왔을 때 라이클리후드에서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베이지 정리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쭉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